네, 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들은 이분과 함께 열어볼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기에 앞서서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올릭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8월 12일에 김민수 대표님과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0.5%가량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서 5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7.5%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라던가 대형 제약사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올릭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릭스에 대한 추가 전략 저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빨리 올랐네요. 예. 빨리 올랐는데 천천히 가도 되겠지만 뭐가 급한가 봅니다. 그런 쪽에서 올릭스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건들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메쉬에 대해서요. 예. 네, 이번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통해서 GLP-1이 여기까지 들어간다. 메쉬 치료제 두 번째로 치료제를 받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하는 회사 올릭스도 당연히 부각을 받겠죠. 그러면 일라이릴리는 놀고 있겠느냐? 같이 푸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성과 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제 바이오주는 가장 중요한 게 계속 또 연구개발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이 제일 중요한데 그 숨통이 튀었다라는 쪽들을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고민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조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는 딱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좀 올랐어요. 이제 항상 주가는 기대감을 안고 좀 오른다. 그러면은 좀 저항대 쪽에 들어왔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단점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추가로 올라가는데 약간 좀 저고점대 매물을 좀 소화한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살짝 좀 횡보 또는 매물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쪽 염두하셔서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다음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나 보고 그 다음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위고비가 미국 FDA로부터 메쉬 치료제에 대한 적응증을 또 허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손 놓고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올릭스에 좀 걸리는 부분은 전고점 당시에 좀 소화를 했던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추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방산 종목들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방산 톱5 종목들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정말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그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진격의 K방산주들 지금은 조금 쉬어갑니다만 질주 계속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고민 중에 이제 두 가지. 재건주를 살 것이냐, 방산주를 살 것이냐, 이런 쪽에서 재건주는 일단 지금 이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유럽의 정상들 다 미국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3자 회담으로 간다. 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 이렇게 3자 대면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조만간 이제 한 1, 2주 정도면 전쟁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건주 사야지 라고 하면서 시장은 먼저 그쪽이 픽이 되는 것 같고 그동안에 그러면 방산주는 모멘텀 꺼지는 이제 전쟁 끝났는데 라고 하면서 좀 주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죠. 예.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들이 세론의 반대가 뭐죠? 바이온입니다. 예. 네, 미리 조정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악재성 얘기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끝났다. 그러면 오히려 방산주가 마무리가 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또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말고 다음은 또 어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또 좀 골치 아파지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방산주에 대해서 오히려 좀 처진 쪽들을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재건주는 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관건이 우리가 그만큼 수주를 할 수 있겠느냐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 실적 잘 나고 수주 괜찮은 쪽들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재건주들 오늘 러우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던 방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눌릴 때를 좀 기회로 삼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요. 방산 톱5가 잘 나가는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차례차례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여러 가지 좀 K방산의 어떤 자체적인 기술력을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래의 항공우주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항공 우주 그러니까 항공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게 되면은 지금 전투기, 훈련기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높고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특히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이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되는 하반기까지 기대한다. 좀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일단 경공격기라고 그러죠. FA50, 예, F가 파이터, 파이팅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T가 들어가게 되면 트레이닝 훈련기입니다. 그래서 T50 그리고 또 KT1 발음도 어렵네요. 예, 이런 훈련기 쪽에서 이런 그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이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완제기 수출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 쪽에서는 앞으로 이에 따른 수주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또 한국형 전투기죠. KF-21 그리고 예. 또 수리온 헬기 이런 쪽에서 계속 또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전투기, 헬기 이런 쪽으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느 정도 한국 K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또 남아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또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 최근 들어서는 동남아 쪽에서 관심이 많고요. 예. 또 이제 중동 쪽에서 지난번 이라크 쪽으로 들어갔던 부분들과 함께 추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 확보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눈여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중동 쪽 공략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실적이 별로일 걸로 생각했거든요. 예.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그렇게 되면은 잘 나온 거 가지고 이연된 실적까지 같이 반영된다. 하반기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정부가 장기적인 투자 얘기를 한번 했었던 쪽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2039년까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금액이 3조 넘어가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건 얼마가 되게 되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공 엔진이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략들을 펼쳐줬던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항공, 우주, 에어로 이런 거 들어간 쪽들이 가장 수혜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눌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는 대응해봐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지금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낮았는데 그보다 훨씬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 눌림목으로 판단된다라는 관점 하에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점이면은 거의 한 단계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지권을 잘 지지하고 있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휴전한다는 쪽의 뉘앙스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9만 원대 밑에서 정도면 어느 정도 어떤 지지권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직전 고점 때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고요. 한 11만 원대 이상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한 25% 이상, 25% 정도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항공우주 오늘 1%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9만 원 아래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25%가량의 목표 수익률 잡아보시고 11만 원 돌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상반기에 1등 공신하면 단연코, 조방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시장이 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방원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 주도주에 좀 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회복 가능한 섹터 조방원 가운데 어느 쪽을 좀 우선적으로 볼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기서 나오는 단어 조방원지 지겹죠? 예, 그것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반대로 저쪽들이 오히려 요즘은 또 빈집 찾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예. 또 목가권들이 쭉 올라오게 되면 반대로 이 시점에서 그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럼 그게 또 찬집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 전에 강했다가 다시 쭉 빠졌다. 그러면 이쪽이 빈집이겠죠? 그런 쪽에서 빈집 찬
뭐 이렇게 어려워요, 주식이. 예, 예, 빈집 찾았다가 천집 찾았다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가장 핵심은 조박원의 핵심은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적은 잘 나오는 거는 이제 기존의 수주가 받았기 때문에 잘 나온다. 그러면 계속 또 수주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을 만한 섹터는 그래도 조선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중에 하나 조선 쪽을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방원 가운데 조선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바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방원 가운데 힌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은 HD 현대미포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노란봉투법이 지금 정말 톱니바퀴처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조선 섹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이 영향성 평가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수주잔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영향 속에서 조선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법과 관련된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저희 경제방송과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쵸. 보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경제방송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영향을 가지고 일단 뭐 조선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조선업이 아니라 한국 어떤 약간 원청, 하청 사업들이 있는 쪽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 아니면 대기업 집단 계열 쪽에서 나오는 모든 쪽들은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조선업에 대한 악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아직 뭐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얘기들은 또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변화가 될 가능성들도 오히려 그를 통해서 모멘텀이 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은 수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LNG선 수주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LNG선 앞으로도 계속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변화들 감안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주는 조선 쪽에선 긍정적이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카타르 LNG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어제장에서 나왔던 만큼 그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수주 잔고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약 한 3년 정도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HD현대미포는 2년 정도로 조금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놀겠네? 아니죠, 그게. 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중형급 쪽에서 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중형급 선사는 생각보다 건조 기간이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손바뀜이 빠르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로 그러면 높은 성과를 반영해서 그걸 또 수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독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기회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강점은 가스선 그리고 또 PC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석유와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훨씬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들은 지금 LNG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어떤 미국의 어떤 강화된 정책들 생각하게 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뭐 친환경 선박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가격 그냥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요. 예,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지권 잘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한번 어떤 수주만 추가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3만 원대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기대 수익률 25% 정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7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방원의 새로운 기회 HD 현대 미포를 통해서 한 번 더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잠금 해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